경기 북부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동에서 보름 넘게 입원해 있던 환자였는데 이후 같은 병동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포천시가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15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양주시 선거구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주민들의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천에서는 익명의 주민이 손소독제를, 의정부에서는 2년 동안 모은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추세를 보면 해외 유입이나 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 유일의 종합병원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동에서 보름 넘게 입원해 있던 환자였는데요. 이후 같은 병동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결국 병원은 외래 환자 진료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자가 입원해 있던 8층 병동은 폐쇄됐습니다. 병원은 방역의 초긴장 상태입니다.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은 지난 12일부터 의정부 성모병원 8층 병동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증세가 나타난 건 확진 판정 하루 전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성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층 병동 내 환자와 의료진 등 512명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1일 오후 3시 기준 환자 2명, 간호사 1명, 간병인 4명입니다. 모두 8층 병동에 있던 사람들인데 간병인 중 1명은 다른 병동도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층과 응급실 등 병원 일부 시설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병원은 4월 1일 오전부터 외래 환자 진료를 중단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은 물론 접촉자는 즉각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확진자 병상 배정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내 의정부 성모병원 의료인과 직원 등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죠.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포천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31일 포천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지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또 나이와 관계없이 포천 시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3월 27일 기준 포천시 거주자 세대주나 세대원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개월입니다. 박 시장은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대로 유지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2019년도 순세계 잉여금 512억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일부 예비비로 충당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은 그대로 유지해서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향후 포천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제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해서 정부와 또 경기도와 공동 대응해서 지역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0,000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주말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도가 재정 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 1인당 최대 10,000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포천과 김포 등 17개 시군이며 모든 시군에 지급할 경우 1,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허가 제조 행위 우려가 높아져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포와 시흥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이며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설치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특사경은 손소독제의 주 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4.15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양주시 선거구 후보들을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양주시 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안기영,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일선 등 여당 후보와 2명의 야당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는 57살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7대와 19대, 20대 등 3선의 국회의원이며 전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재산은 39억 1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모두 5번의 입후보 기록이 있습니다. 검증된 능력과 만들어낸 성과를 꼭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워왔습니다. 양주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는 57살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역임했고 황낙주 전 국회의장의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재산은 2억여 원을 신고했고 육군 하사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모두 2번의 입후보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낙후된 우리 양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안기영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우리 양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 기호 2번 안기영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일선 후보는 55살로 국가혁명배당금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2,400여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사기와 음주운전 등 2번의 전과 기록이 있고 세금 체납과 입후보 기록은 없습니다. 현 정치는 썩었습니다.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처럼 결단력 있게 대청소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양주시는 비교적 보수 성향의 도시로 평가됐지만 지난 20대 때 정성호 의원이 수도권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등록된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4년 전 총선보다는 2배 높아진 수치인데 이마저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여성 후보 비율은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총 213명, 여성 비율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전체 여성 후보자 213명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마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수도권 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은 25.4%로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강원과 전라, 제주도 등이 여성 후보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 후보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강원과 충남,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 5곳에서 여성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권의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조직의 기본 구성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모으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여성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정치적인 정당 안에서의 진입 장벽도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살인과 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전과가 9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의 전과 유무와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 메이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메이커는 포천의 기부천사입니다. 신북면 행정복지센터로 2차례에 걸쳐 다량의 손 소독제를 놓고 간 익명의 기부천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 상자 안에는 응원의 마음을 담은 손글씨 쪽지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신북면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면서 기부된 손 소독제를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익명의 기부천사, 의정부시에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2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의정부 장암동 주민센터로 들고 온 60대 성모 씨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성 씨는 만성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인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주민센터는 이토록 뜨거운 응원은 처음이라며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도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인도인 싱달진덜 씨가 성금 100만 원을 기부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성금은 쌍둥이를 얻은 뒤 친지들로부터 받은 축하금이라고 합니다. 20여 년 전 고국을 떠나 한국에 온 뒤 원단 관련 일을 배웠고 15년 동안 양주를 제2의 고향 삼아 살아왔다며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에 동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 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천시는 전액 면제했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30일부터 최초 2시간 면제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됐던 주차요금 전액 무료 방침이 주차장 회전율을 저하시킨다는 주변 불편에 따라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에는 최저기온 6도, 낮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기와 강원 일부 지방 등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경기 북부 내륙과 산지 등을 중심으로는 오전 기온이 아직까지 낮은 곳이 많습니다. 일교차에 주의하시고 농작물 냉해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외라 할지라도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옆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수칙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